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미국 주식, 8개 종목이죠. 그 최신 동향을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이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지난 며칠간 이 기업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핵심 정보들을 좀 명쾌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분석할 종목은 UPST, 업스타트죠. 그리고 SOFI, SQ, AFRM, LC, PYPL, HOOD, 마지막으로 COIN까지 이렇게 8개입니다. 네, 핀테크와 관련된 핫한 기업들이네요. 그렇죠. 저희 목표는 지난 한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이 종목들 주변에서 뭔가 중요한 움직임이나 발표 내용이 있었는지 그걸 놓치지 않고 파악하는 겁니다. 네, 짧은 기간이지만 변화가 꽤 있었을 수 있죠. 자료들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어떤 기업은 정말 바로 어제 오늘 새로운 소식이 딱 잡혔고요. 또 어떤 기업들은 며칠 전에 중요한 실적 발표라던가 파트너십 같은 이벤트가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시차가 좀 있더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당신의 그 정보망에 걸려들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최근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당신의 자료에 따르면 AFRM, 어펌이죠. 그리고 HOOD, 로빈후드, 여기서 지난 24시간 안에 새로운 소식이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네, 딱 그렇게 언급되어 있긴 한데 그런데 그 구체적인 뇌호까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AFRM부터 살펴보면 이게 어떤 종류의 뉴스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당신 자료 요약본에는 AFRM 관련 최신 뉴스가 있었다. 딱 거기까지만 언급되어 있고 상세 내용이 빠져 있네요. 혹시 새로운 대형 유통사랑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소식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혹은 요즘 규제 당국이 BNPL 산업을 좀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 발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고요. 규제라면 좀 민감한데요. 그렇죠. 아니면 새로운 금융 상품을 출시했다거나 기존 서비스 약관을 바꿨다거나 하는 그런 내부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능성이 있네요. 네,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확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정보가 없으니 일단 뭔가 진행 중이구나 하는 신호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파트너십 같은 거면 긍정적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규제면 시장이 좀 긴장할 수도 있겠고요. 후드, 로빈후드도 마찬가지로 최근 소식 있음. 딱 이 정도로만 요약되어 있나요? 네, HOD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료에는 그냥 24시간 내에 새로운 소식이 있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참... 로빈후드는 워낙 서비스도 다양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니까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일이 많죠. 예를 들면 새로운 암호화폐를 상장한다거나 아니면 주식 관련해서 새로운 기능을 내놨다거나 네네. 혹은 플랫폼 안정성 문제라던가 데이터 보안 이슈 같은 게 터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늘 그렇듯 SEC 같은 규제기관하고 뭔가 마찰이 있거나 반대로 협력하는 소식일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정말 많네요. 네, HOD는 사용자 기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작은 변화라도 파급력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의 성격이 뭔지, 긍정적인 기능 추가인지 아니면 좀 부정적인 규제 이슈인지 이게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지금 자료만으로는 그걸 알기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AFRM하고 HOD는 최근에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일단 주목을 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추가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당신의 자료에 따르면 LC, 랜딩클럽, 코인베이스, SQ, 블럭, 소파이, PYPL, 페이팔 이렇게 5개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들은 24시간 이내는 아니지만 대략 10월 29일에서 30일 사이 이때 중요한 이벤트, 특히 3분기 실적 발표나 주요 파트너십 관련 소식이 있었다고 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네요. 이게 훨씬 흥미로운데요. 네, 여기는 내용이 좀 더 있더라고요. SOFI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소파이 3분기 실적이 어땠다고 나와 있나요? 네, SOFI 관련해서는 당신 자료에 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특히 개인 대출, 퍼스널 론스 부문이 있잖아요. 네. 그 신규 대출 발생액이 시장 예상치를 한 15% 정도 웃도는 아주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15%나요? 와. 네, SOFI 쪽 설명은 이래요. 자기네 그 여러 금융상품, 은행, 투자, 대출 이런 걸 같이 이용하는 회원들이 늘면서 시너지 효과, 그걸 금융 서비스 생산성 루프라고 하던데
그게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네요. 아, 그 교차 판매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회원 하나나 여러 서비스를 쓰면서 효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개념이죠. 다만 그 학자금 대출, 스튜던트 론스 부분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회복 속도가 좀 더디게 나타났다고 해요. 아, 그건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그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난 다음에 좀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오, 흥미롭네요. 개인 대출은 확 좁은데 학자금 대출은 아직 발목을 잡고 있다? 에스오파이의 핵심 전략인 교차 판매가 효과를 본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고, 동시에 외부 환경 요인 영향도 뚜렷하게 나타난 실적이네요. 네, 딱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같은 대출 관련 기업인 LC, 랜딩클럽 상황은 어땠을까요? 에스오파이랑 좀 비교해 볼 만한 지점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당신 자료를 보면요. LC의 3분기 실적은 에스오파이하고는 또 약간 다른 그림을 보여줘요. 아, 다른가요? 네, 신규 대출 발생 규모 자체는 뭐 꾸준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특정 등급의 대출에서 연체율, 그러니까 돈을 제때 못 갚는 비율이죠. 이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연체율 상승이요? 네, LC 쪽 설명은 이걸 전반적인 거시경제, 특히 고금리랑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이 대출금 갚기가 좀 부담스러워진 거랑 연결지어서 설명했다고 하고요. 하긴 요즘 다들 힘들죠. 그렇죠. 또 하나는 자금 조달 비용이 좀 올라가면서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죠. 이게 전분기보다 약간 줄었다는 점도 언급이 됐어요. 아, 비용 압박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출 사업 자체는 뭐 굴러가고 있지만 수익성이나 대출 자산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약간 좀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에스오프아이가 좀 내부 성장 동력에 집중한 모습이었다면 LC는 외부 거시경제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은 모습이네요. 야, 같은 핀테크라도 사업 모델 따라서 이렇게 다르군요. 네,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자, 이번에는 결제랑 블록체인 분야로 넘어가 보죠. SQ, 블록이죠. 그리고 PYPL, P8. 여기도 3분기 실적 발표했죠. 당신의 자료에서 어떤 점이 좀 부각되었나요? SQ 블록의 경우는 자료가 두 가지 측면을 좀 조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캐시앱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아, 캐시앱. 네, 특히 뭐 월간 활성 사용자 수라든가 사용자당 거래 건수 같은 그런 참여 지표가 꽤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오,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소상공인 대상 결제 솔루션, 스퀘어 부분 있잖아요. 네, 원래 그게 핵심이었죠. 그렇죠. 그 스퀘어 부문의 총 결제액 GPV라고 하는데 그 성장률이 이전 분기보다는 다소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 소상공인 쪽은 좀 주춤했군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뭐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소상공인들 경영 환경이 좀 녹록지 않다는 걸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매출도 실적에 포함은 됐는데 이게 회사 전체 수익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는 여전히 분석가들 사이에서 좀 논쟁거리다. 뭐 이런 점도 짚어볼 만합니다. 캐시앱은 잘 나가는데 소상공인 부문은 약간 주춤했고 비트코인 영향도 여전하고 알겠습니다. 페이팔은 어땠나요? PYPL. 여기도 경쟁 환경이 엄청 치열할 텐데요. 맞습니다. 당신의 페이팔 관련 자료는 바로 그 경쟁 환경하고 수익성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전체 결제 처리 규모 TPV는 꾸준히 증가하긴 했는데 거래 건당 수익성, 그러니까 거래 마진이 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 핵심으로 지적됐습니다. 아, 돈은 많이 오가는데 남는 게 줄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좀 마진이 낮은 개인 간 송금, P2P 비중이 드러난 것도 있고요.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수료 압박도 있고 또 대형 가맹점하고 협상력 같은 게 변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하군요. 네. 긍정적인 면이라면 페이팔이 계속 강조해온 비용 절감 노력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은 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뭐 성장은 하는데 수익성 개선이 좀 시급한 과제다. 이걸 보여주는 실적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SQ도 그렇고 PYPL도 그렇고 성장은 하는데 수익성에는 약간씩 물음표가 붙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실적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여긴 뭐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네, 그렇죠. 당신 자료는 코인베이스의 3분기 실적이 그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뭐 흔히 크립토 윈터라고 하죠. 그 영향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요약합니다. 아, 안 좋았군요. 네, 가장 큰 수익원인 거래 수수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줄었다고 해요.
뭐 시장 전체 거래력이 줄었으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그렇죠.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스테이킹이나 커스터디 같은 구독 및 서비스 기반 매출 있잖아요. 이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원을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 뭐 이런 걸 시사했습니다. 아, 거래 말고 다른 쪽에서 좀 받쳐졌군요. 네. 물론 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는 아마 미국 내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많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뭐 코인베이스한테는 항상 중요한 변수니까요. 규제 이슈는 정말 계속 따라다니네요. 거래량은 줄었지만 구독 서비스는 선방했고 규제 이슈는 여전하다. 자, 이렇게 5개 기업의 비교적 상세한 최근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네, 각자 상황이 다 다르죠. 그런데 한 종목이 빠졌네요. 당신의 자료 요약본에는 UPST, 업스타트에 대한 최근 주요 소식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뭐 크고 작은 소식이 있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다른 7개 종목하고 달리 UPST는 당신의 그 자료 요약 범위 내에서는 지난 며칠간 이렇다 할 만한 주요 뉴스나 발표가 없었던 걸로 나타나요. 왜 조용했을까요? 글쎄요. 때로는 소식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들이 막 앞다투어 실적 발표하고 새로운 소식 내놓는 이런 시기에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죠. 예를 들면요? 물론 단순히 정보 요약 과정에서 누락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모든 뉴스가 다 요약 대상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일단 제공된 정보만 놓고 보면 UPST는 최근 며칠간 시장의 주목을 끌 만한 이벤트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AI 기반 대출 플랫폼이라는 독특한 모델을 가진 기업인 만큼 투자자들은 아마 다음 분기 실적 발표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은행 파트너십 체결 소식 같은 걸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번 기간에는 좀 잠잠했던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뭔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는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로 특별한 이슈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침묵이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더 자극할 수도 있겠어요. 왜 조용할까? 하고요. 정확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뉴스가 없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가설을 세워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내부적으로 플랫폼 고도화나 새로운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닐 수도 있고 네. 혹은 뭐 현재 시장 환경에서는 좀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다른 핀테크 기업들의 발표 내용하고 비교하면서 UPST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들 실적에서 나타난 뭐 대출 시장 변화라던가 규제 동향 같은 게 UPST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주변 상황과 같이 봐야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신이 주목하시는 8개 종목 중 AFRM과 후드는 최근 24시간 내에 무언가 새로운 소식이 있었다는 신호만 포착됐고 구체적인 내용은 좀 불명확했습니다. 네, 정보가 부족했죠. 반면에 LG, 코인, SQ, SOFI, PYPL은 약 3일 전쯤에 3분기 실적 발표 등을 통해서 각자의 성과와 과제를 드러냈죠. SOFI는 개인 대출 성장, LC는 연체율과 마진 우려, SQ는 캐시앱 선방과 GPV 둔화, PYPL은 마진 압박, 코인은 거래량 감소 속 구독 서비스 선방,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고요. 네, 특징들이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PST는 이 기간 동안 제공된 자료상으로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좀 조용했다는 거고요. 네, 상대적으로 조용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개별 종목들의 이런 미시적인 최신 동향, 뭐 누가 잘했고, 누가 좀 주춤했고, 누가 조용했고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뭐 주가 변동 예측 이런 것만은 아닐 텐데요. 물론 뭐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 당신이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관련 산업의 최신 동향을 좀 빠르게 파악해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뭐 핀테크나 디지털 자산 같은 특정 섹터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목적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그냥 이 역동적인 기업들의 전략과 성과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지적인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파악하는 건 시장의 온도를 느끼고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필수적인 기초 작업입니다. 기초 작업이다. 네, 예를 들어서 SOFI의 개인 대출 성장이 이게 교차 판매 덕분인지 아니면 그냥 공격적인 마케팅의 결과인지 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겠죠? LC의 연체율 상승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인지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중요하죠. SQ랑 PYPL의 마진 압박이 이게 경쟁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 모델 자체의 한계인지 분석해 볼 수도 있고, 코인의 구독 서비스 성장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UPST의 침묵이 어떤 전략적인 함의를 갖는지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맥락을 읽는 거죠. 맞아요. 그냥 실적 발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숫자들과 회사 측의 설명, 그리고 그게 경쟁사나 시장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당신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 8개 기업들은 서로 막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면서 더 넓게는 핀테크, 디지털 금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네, 서로 얽혀 있죠. 따라서 한 기업의 소식이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PYPL의 실적 발표 내용이 SQ나 AFLM 주가나 전략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개별 점들을 연결해서 선과 면을 만드는 과정이죠. 점들을 연결해서 선과 면을 만든다. 멋진 표현이네요. 오늘은 당신이 요청하신 8개 미국 주식 티커 UPST, SOFI, SQ, AFRM, LC, PYPL, 후드, 코인, 최근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동향을 핵심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네, 빠르게 훑어봤네요. AFRM과 후드는 가장 최근 소식이 있었지만 내용은 좀 불분명했고 LC, 코인, SQ, SOFI, PYPL은 며칠 전 중요한 실적 발표 등을 통해 각자의 현주소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UPST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각기 다른 움직임이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개별 기업들의 소식들, SOFI의 성장 동력, LC의 신용 리스크, SQPI풀의 수익성 고민, 코인의 규제 및 다각화 노력, UPIST의 침묵, AFRM, 호드의 미확인 뉴스까지 이 파편적인 정보들이 모여서 과연 이들이 속한 더 큰 산업, 그러니까 소비자 금융, 핀테크,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 개별 기업 뉴스를 넘어서 산업 전체를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마진 압박이나 연체율 증가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산업 전반의 어려움을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겠죠. 반대로 특정 기술, 예를 들어 AI 기반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강조된다면 이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업계의 어떤 공감대를 엿볼 수 있는 거고요. 정말 그렇네요. 나무를 본 다음에 숲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개별 나무들을 자세히 본 후에 숲 전체의 모습을 조망해 보는 것. 오늘 다룬 정보들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당신의 통찰력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정보가 당신의 지식 탐험의 즐거움과 또 깊이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의 정보 소스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